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자연 치유로 정말 암을 치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표준 치료 하고 있는데 자연 치유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처음 암에 걸렸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암에 이제 걸리게 되면요,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심리적인 면에서 오는 이런 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암 진단 받으면 이제 총 맞은 것 같은 충격이라든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또 멍한 상태,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죠. 왜 이게 나한테? 이런 반응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게 이제 공통점인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악몽무대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죽을 것 같고요. 암이 꼭 금방 내 전이할 것 같고 성장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세상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나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몸 안에서 또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요. 이 감정이 바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들어있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돼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표준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하면 부작용으로 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나게 되면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 깊숙이에서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또 괴롭히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 누구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제일 많죠. 암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이런 거하고 이제 싸우게 되면은 힘들어지죠. 암이라는 본체, 신체적인 것의 본체가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게 돼야 되는, 그래서 결국 암 진단 초기에는 두려움이라든가 공포, 불안,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다루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잠 못 주무시고 막 긴장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은요, 현대의학인 이 표준 치료하고 있는데 자연 치유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이런 불안하고 절망감 같은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을 보면은 음식을 좀 바꾸고 또 운동을 이런 거 하고 이런 신체적인 치료는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이런 마음의 문제 같은 것을 많이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자연 치유로 정말 암을 치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걸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표준 치료 하고 있는데 또 자연 치유를 또 함께 해도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이 현대의학 표준 치료와 함께 이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자연 치유는 잘못된 삶의 습관을 바로잡아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해도 되고요. 그거보다 항상 우리 마음의 문제, 긴장된 삶이 문제가 돼서 암의 원인이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의학 치료와 함께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암을 진단받고 나서 어떤 두렵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이 잠도 못 자는 경우가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질문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음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이게 자연치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 중에 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 8번을 재발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재발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삶에 뭘 바꾸라고 하는지를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이때 4가지 기준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음식의 문제가 내가 있는지,
자연식에서 너무 멀어져서 가공 음식을 내가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 있는지 음식의 문제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의 문제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어떤 습관의 문제 보아야 된다고. 네 번째 손발이 계속 차가운지 온도의 문제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면 재발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정말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를 계속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걸렸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전생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무슨 잘못된 업을 쌓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전생 문제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예요. 이 네 가지 문제를 잘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한번 보시면 쉽게 암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원인을 바로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재발 없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암의 은혜다. 이번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몰랐던 것을 진정으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암이 내가 왜 걸렸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암은 결코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의 일부를 바꾸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삶을 신호를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답이 뭐냐라고 하면은 삶을 바꾸셔라. 암을 만들었던 삶에서 암을 치유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긴장된 삶에서 자기 자신을 좀 상냥하게 대하는 방법을 터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암을요 너무 신체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암세포만 줄어들면, 수치만 좋아지면 세상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쳐다보시면 이 암이라는 병은 실제로 내가 삶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암이 왔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고 행복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암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항상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또 실제 치유 과정에서 보면은 암에 치료되려면 신체뿐만 아니라 암세포뿐만 아니라 이 마인드와 이 스피릿까지 이 건강해야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암의 치료도 바뀌고요. 또 삶의 질이나 어떤 생존 기간, 또 암의 성장과 재발 등의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치유되려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암을 치유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암을 극복한 어떤 치유된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삶의 새로운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저의 삶의 희망이에요. 이런 것들 발견하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어떤 제 인생의 어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좀 다시 좀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